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의 이찬현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청록수소 생산에서 발생되는 위반을 메탄 포집을 위한 가공성 실적제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에 지연돼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다음과 같이 순서와 같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여기 진짜 많은 분들이 수소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청록수소와 관련해서는 청록수소는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앞부분 청록수소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수소는 지금 이제 차세대 에너지 전달체로서 많이 연구가 되어져 왔고 이제 앞으로 보다 많은 이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 수소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가격 경쟁적인 경제성의 이유로 이러한 수전해를 통한 수소는 이제 상업적으로 보급이 아직은 어려운 단계에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화석연료, 특히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스팀메탄 리폼이라든지 수소가스 정의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메탄이라든지 이런 이제 석탄가스로부터 얻어진 일산화탄소와 스팀을 반응해서 수소를 얻는 촉매 반응을 통해서 이제 현재 대부분의 수소를 상업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킬로그램의 수소를 생산하는 약 8에서 10kg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방출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와 함께 지금 탄소 중립과 같은 이제 환경 이슈들도 함께 보고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요즘에 가장 이제 언론이나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블루수소입니다. 블루수소는 이제 기존의 이 그레이 하이드로젠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하는 수소 공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고치열착제랑 흡수 기술을 이용해서 포집 또는 그리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인 CCUS에 접목된 수소 생산 기술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의 수소당 약 3에서 5kg의 CO2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 수소 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한 수전해 기반의 수소 생산 기술인 그린 수소로 나아가야 할 테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 생산 단가가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수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청록수소라는 것은 이 블루하이드로젠과 그린 수소의 중간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기술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이 청록수소 같은 경우에는 메탄을 전기에너지나 열에너지를 통해서 직접 분해를 해서 고체탄소와 수소를 얻는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청록수소의 가장 큰 장점은 이때 메탄을 직접 분해하면서 고체탄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수소와 함께 방출되기 때문에 매우 분리가 쉽다는 장점이고요. 또 탄소 저장 측면에서 고체의 탄소는 카본 블랙이라고 해서 타이어 회사나 이런 것들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 또는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고체 탄소는 단순히 이제 지층 매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록수소 생산 공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연력학적으로 메탄 한 분자가 한 개의 고체 탄소와 두 개의 수소로 깨어지는 거고 연력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에너지를 가해 주었을 때 메탄에 포함되어져 있는 CH 본딩이 끊어지면서 고체 탄소와 수소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청록수소의 에너지 효율은 50%이고 이 말인즉슨 동일한 양의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두 배만큼의 원료 물질 메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불리하다라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고체 탄소가 생성이 되면서 CCS 저장 측면에서도 좋고 또 발생하는 이 고체 탄소는 카본 블랙으로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 수소 나아가기 이전에 이제 앞선 가교 역할로 이제 우리가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상용화에 이제 가까운 그리고 규모가 큰 공정은 플라즈마 기반의 메탄 분해 공정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모노리스사가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메탄을 분해해서 타이어 회사에 공급하는 카본 블랙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플라즈마 기반의 메탄 분해는 지금 현재 TRS이 8 정도 보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좀 포커싱에 맞추는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연력학적인 촉매라든지 액상 분석을 통해서 성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성수도도 높고 다양한 장점을 가지지만 저희가 수소 에너지 캐리어로서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700바 이상의 이제 가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경우에는 상압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때 생산된 수소를 700바까지 가압하는 데 경제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는 고온 고압 조건에서 바로 메탄을 통해서 성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열화학적 촉매는 독일이나 테스라그룹 같은 기업에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액상 촉매 같은 경우는 호주라든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반응 촉매 같은 경우는 아직 실험실 규모에서 촉매 테스트 그리고 장기 안정성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성수소를 깨는 촉매보다는 이제 그 촉매 후단에서 발생되는 이반 메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연력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동일한 반응 농도인 10바에서 메탄을 열 분해하였을 때 발생되는 이제 이반응된 메탄과 수소의 양을 살펴보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메탄의 이제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미반응된 메탄이 이제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산된 수소는 700번까지 가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인즉슨 성수소 생산 공정 자체가 고압이면 고압일수록 나중에 수소를 압축하는 비용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생산 측면에서는 고압에서 운전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성수소 생산 가능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반응된 메탄이 보다 많이 회사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메탄 같은 경우는 원료 물질이기 때문에 미반응된 메탄을 포집을 해서 재사용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많은 이제 소재들이 개발이 돼서 이러한 메탄을 선택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일례로 이제 오프라든지 제올라이트 그리고 이제 다공성 탄소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오프나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에 비해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비싸다는 단점이고요. 특히 실제 공정에서 보았을 때 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열저 안전성이 좀 낮고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공정에 수분이 유입되었을 경우 재생할 때 매우 높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연구했던 주제는 이 다공성 탄소를 이용해서 미반응된 메탄을 포집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공성 탄소, 활성탄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이런 등지에서 코코넛 껍질이라든지 이제 겉에 바이오매스를 탄화시켜서 주로 만들게 되는데 최근 이런 이제 오프라든지 제올라이트는 기본 구조가 균일한 반면에 이러한 바이오매스의 탄화를 통해서 활성탄을 만들 경우 기본의 구조가 매우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전구체를 탄화해서 활성탄을 얻는 연구들이 2010년 이후부터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안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얘를 탄화를 시켜서 균일한 기본의 탄성체를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성수소에서 발생되는 미반응된 메탄을 처리하고자 PVDF나 또는 PVC와 같은 고분자 전구체를 탄화시켜서 다공성 탄소 촉제를 제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활성탄을 만드는 이제 실험 장치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PVDF나 PVC, CPVC를 이제 원료 물질들을 구해서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은 가스 수송로에 넣어주고 500도에서 900도씩 온도 범위에서 탄화를 진행시켜서 다음과 같은 다공성 흡착제를 제조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PVDF 관련해서 탄화해서 만들었던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VDF 기반의 전구체를 이용해서 탄화해서 제거했을 경우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반응가스를 이용을 해서 탄화를 시켰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비활성 가스인 아르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CO2 분위기에서 탄화를 진행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매우 이제 안정한 이제 가스라고 알려져 있지만 고온에서 이제 탄화를 할 때 이제 산소를 넣어주면서 보다 이제 기공을 좀 넓혀주거나 보다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이제 활성화 에이전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탄화를 진행시킬 경우 800도 이상에서
기본 구조가 보다 많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산화탄소 분위기에서 800도에서 탄화시켜서 제작한 다목성 흡착제가 매우 높은 초미세 기본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본 구분을 할 때 마이크로, 메소, 마크로라고 이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메탄 또는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소재를 통과하면서 이제 확인했던 게 0.9 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기본 부피와 메탄 또는 이산화탄소의 흡착 성능이 거의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착안을 해서 동일한 탄화 온도 조건이고, 그리고 무부대 전구체의 처리를 좀 다르게 해서 동일한 탄화 온도에서 이 미세 기본 구조를 점차 높여갔더니 보다 높은 성능의 메탄 또는 이산화탄소, 두 개는 이제 분자 크기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했고요. 따라서 이 메탄의 성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PVDF 기반에서는 이제 메탄 특성능이 약 한 2.25kg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제가 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폐플라스틱을 궁극적으로 탄환해서 흡착제를 제조를 하고 싶은데, 현재 국내에는 이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원료 물질들이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페트병이 일반적인 대표적인 폐플라스틱의 원료 물질인데, 저희가 이제 매립지라든지 또는 이제 재생자원 순환센터에 찾아가서 원료 물질을 확인해 보았을 때 그런 플라스틱의 전구체 물질들이 여러 가지 혼합되어져 있는 문제를 발견을 해서, 저희는 건축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이제 착안을 해서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소방법상 PVC, 옛날에는 PVC였고 현재는 지금 PVC고요. 현재 전체 건물에 이용되는 스프링클러 배관이 PVC 또는 CPVC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건축 철거를 할 때 발생되는 이런 이제 PVC나 또는 CPVC 반을 회수를 해서 하나에서 흡착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이제 탄화를 통해서 기본 구조가 잘 형성되는 대상을 해보기 위해서 PVC와 CPVC 원료 물질을 구해서 탄화를 통해서 흡착제를 제조를 해보았고요. 추가적으로 기본을 조금 더 앞에서 말씀드렸던 0.9나노 아래의 초미세 기본 구조를 좀 더 형성시키기 위해 KOH라는 활성화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탄화 온도가 서로 다를 수, 그리고 활성화제로 KOH를 추가적으로 넣어 주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이제 PVC 대신에 이제 염소가 좀 더 중합돼서 중합되어져 있는 CPVC 전구체를 이용할수록 기공의 구조가 서로 다르게 발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KOH 같은 경우는 활성화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기공 구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넓은 범위에서 기공의 구조를 보다 이제 확장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VC 대신 CPVC 이용을 했을 경우 염소 중합도에 의해서 보다 저희가 원하는 0.9나노 아래의 초미세 기공 구조가 보다 많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된 소재는 매우 높은, 매우 넓은 이제 초미세 기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드렸던 청소소 생산 공정 중에서 발생되는 미반응 메탄 포집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흡착제 중에는 이제 CPVC 기반의 전구체를 이용을 해서 KOH 활성화를 통해서 800도씨 탄화한 흡착제가 상압에서 한 3.2몰/kg의 매우 높은 메탄 흡착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얘는 이제 수소 흡착 성능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수소는 거의 먹지 못하고 메탄만 선택적으로 포집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향후 추후 저희 이제 이런 수소를 가지고 성수소 후단에 메탄과 수소를 분리하는 분리 분명을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그 메탄 흡착제와 현재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보고가 돼서 다른 이제 상용 메탄 활성탄 흡착제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메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성수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저는 주로 이제 성수소 반응 공정에서 발생되는 미반응 메탄을 포집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소재로 다목소탄소를 선택을 했고, 폐플라스틱, 특히 CPVC를 탄화시켜서 만들었던
단 흡착제 같은 경우에는 순자의 모든 성능을 보인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한 중점적인 이유들이요. 저는 3월에 제 울산대학교 화수공학부에 왔고요. 현재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런 총수소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금속 분리막이라든지 여러 분리 소재와 공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펀딩이 좀 여러 가지 있어서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니 많은 공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준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미세 기공의 양을 이제 측정을 하셨는데, 이거의 트렌드와 메탄의 흡착량의 트렌드가 정확히 일치했는지 이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열분해를 하고 나면 아세틸렌이나 에틸렌 같은 다른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을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탄소 흡착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탄소 흡착제가 제한성, 그 반복성이라고 해야 되나? 내부는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마지막 제한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메탄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 돌려주기 첫 단계를 이용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세네 번 정도까지만 이제 짧게 많이는 못하고 세네 번까지 이제 재생 흡착 시간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흡착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프리서싱 어드옵션 이제 흡착을 상업이나 고압에서 진행하고 백큐민이라든지 압력을 낮춰서 재생할 경우에 충분히 재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틸렌, 과 같은 C2, C3 혼합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한 100에서 200ppm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총수소에서 위반 메탄을 포집하기 위한 분리 정제에서 이제 설계를 할 때 덜한 메탄을 포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성탄은 없겠지만 그 밑에 이제 그 영향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어라이트라든지 다른 형태를 레이어링 해가지고 그런 C2, C3 혼합물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형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이제 선형 관계의 이제 초미세 기공 구조와 메탄이라든지 CO2 간의 이제 관계는 이제 선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KOH라는 활성화제를 이용했는데 걔네들을 다 제거했을 경우 순수하게 탄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단에 CO 작용기들만 있을 때 구성된 기공 구조에 대해서는 선형적으로 발생이 되지만 일부 포타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경우는 조금 힘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은 이제 흡착제 제조할 때 용량을 대용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 탄화를 할 때 보여드렸던 반응기가 조금 이제 작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큰 규모에서도 이제 탄화를 해보고 동일한 이제 시로 성능이 나왔는지 비교를 해보았는데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용화할 때는 그 저희가 활성하고 넣었는데 CO2 가스를 넣었을 때 탄화제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런 이제 고온으로 갈수록 이 전구체들이 이제 멜팅된 상태에서 가스와 이제 반응을 할 텐데 그런 전속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어를 얼마만큼이 더 최적 포인트인지는 좀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다르긴 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브레이크 시간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이찬영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